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일도 하면서 전원 생활도 누리는 사업장 겸해온 주택 만나보시죠. 히말라야 설산에서 1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직지 원정대 뒷이야기. 아침엔 초대석에서 들어봅니다. 2년 전부터 태극기와 해바라기 축제를 함께 연다는 봉대 태바라기 마을로 함께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올해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거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또 청주에서도 아주 큰 행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대회가 오늘부터 3일 동안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열린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한인 여성 평등한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에서 국내외 여성 리더 500여 명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 행사가 19번째 행사를 맞았는데 충북에서 열리는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네, 자, 특히 올해는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활약상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우리 사회의 어떤 성평등 성과라든지 과제도 다시 한번 짚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프랑스에서 직지를 처음으로 발견해서 소개한 고 박병선 박사의 이야기도 이제 연극으로 그 삶과 이야기가 선보이게 된다고 하네요. 네, 국내외 경제, 정치,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여성들이 만나서 교류를 하게 되는 이번 행사에 정말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어제 수진 씨 예보대로 아침부터 비가 꽤 진짜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네. 날씨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아있는 낮더위도 점차 누그러들겠는데요. 앞으로 북부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21도, 괴산은 20도, 보은은 1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밑돌아 선선하겠습니다. 27도에서 2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낮 동안에는 빗방울 정도만 내리겠고요. 모레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비가 오겠습니다. 입가는 주름이 생기기 쉬운 부위인데요. 한 번 생긴 주름은 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볼에 바람을 넣거나 아이오를 반복하는 입 운동으로 입 주변 근육을 풀어주면 주름 예방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봅니다. 마이맨션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이 아침에 빗속을 뚫고 멋진 집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저희 마이맨션 보시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보면 막 집을 짓고 싶거든요. 맞아요. 마음은. 그래서 막 컨셉도 이런 컨셉 저런 컨셉 보기는 많이 보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야, 어디서부터 어떻게 컨셉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는 분들 그쵸. 많아요. 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집 지을 때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보통 공사기간은 3, 4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3, 4개월, 생각을 예. 하시는데 1년 넘게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게 막 10년씩 고민. 고민하시면서 네. 그렇게 걸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진짜. 네. 예.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이 바로 그런 분인데요. 이 집을 지을 때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에 맞게 목적과 용도에 맞는 집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렇군요. 목적과 용도에 맞는지 어떤 집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네. 네, 은퇴 후에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사시는 분들보다는요. 무엇을 할지 또 제2의 인생을 어떻게 멋있게 시작하실지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 오늘 마이맨션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가볼게요. 마이맨션.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반듯하게 열맞춰 늘어선 장독대가 참 일품이네요. 맛있는 된장 좀 팔라는 지인들의 응원에 힘입어 장을 담글 수 있는 집을 지었다는 오늘의 집주인. 그 집에서 매일 콩을 고르고 그 콩을 이용해 된장, 간장 빚으면서 인생 2막을 멋지게 펼치고 있다는 그녀의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청주시 남이면 팔봉산으로 둘러싸여 산 좋고 물 좋은 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몇 년 전부터 전원주택지로 인기가 높은 마을인데요. 바로 이곳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기 전부터 가장 먼저 들어와 일찌감치 터를 잡았다는 집에 마이맨션 유혜정 리포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인생의 짠맛과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자, 일단 구경 가볼게요. 좌우로 보이는 전원주택들 사이로 진입로가 마당까지 연결된 집에는 누가 살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집주인 현명애 씨입니다. 이 집은 8년 전 옷가게와 식당을 운영하던 주인공이 새로운 꿈을 펼치기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하는데요. 넓은 장독대와 붉은 벽돌로 마감한 이 집의 규모부터 알아볼까요? 가족이 생활하는 주택과 식품 제조업을 하는 공장, 그리고 체험 교육장까지 총 대지 면적 229.8제곱미터, 연면적 192제곱미터의 사업장 겸용 주택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전원주택들 사이로 일찍부터 이 마을의 한가운데 장 담그는 집으로 알려졌다는 집인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기대돼요. 우와, 선생님 이렇게 거실에서 장독대가 보이네요. 네, 아침에 눈을 뜨면 굉장히 기분도 상쾌하고 좋아요. 한국적인 느낌도 다 물씬 느껴지기도 네, 하고요. 네. 와, 그리고 보니까 층고도 굉장히 높네요. 네, 종고가 높아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어머, 선생님 너무 신기한 게요. 저기 파르페노 신전 그림인가요? 네, 저거 석고보도를 이렇게 퍼즐로 맞춰놓은 건데 되게 웅장한 느낌이 들죠? 네, 네. 멋있어요. 집 안으로 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볼까요? 2층에는 장성한 자녀들의 방이 있는데 방 사이의 벽은 입체감이 나는 벽화로 장식했습니다. 1, 2층이 뚫린 오픈 천장을 만들어 전원 생활의 로망을 실현했다는데요. 넓은 창으로 낮에는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밤에는 별과 달이 보이는 풍경이 멋지다고 합니다. 팔봉산이 쫙 보이는 게 참 멋있는 마을이다 싶었는데요. 원래부터 여기서 거주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오송에서 기촌을 했어요. 그 오송 과학단지가 수용이 되면서 이제 저희 집이 없어지는 바람에 땅을 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살고 있는 주거지가 많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땅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 팔봉산 밑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팔봉산 밑에 이 주택이 거의 1호 주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아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전원 뭐 택지들이? 양쪽으로 다 산이었어요. 맹지였는데 밭이었는데 이게 푹 꺼져 있는 땅이었어요. 개발 사장님이랑 딜을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길을 내주는 조건 그리고 흙을 채워서 집을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사장님께서 흔쾌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 땅이 된 거예요. 주변이 전원주택지로 개발되기 전 마음에 드는 밭을 먼저 구입해 흙을 채우고 다져서 이 집을 지었다는 현명애 씨. 집터를 잡는 과정에서 사업장 주택 신축에 꼭 필요한 도로까지 확보를 할 수 있었다니 사업가로서의 면모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전혀 동네 분이 안 하신 거예요. 그쵸, 맹지였으니까요. 네, 맹지고 산이었으니까. 아, 네. 그런데 제가 집을 짓고 나니까 별천지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산이 양쪽에 산이 네. 개발돼서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된 거예요. 사업장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잘 이렇게 만났는지 오늘 집 구경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그러시죠, 뭐. 네. 고향을 떠난 가족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와 자신이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사업장을 함께 만들었다는 집. 이제 생활공간 옆에 자리한 사업장 쪽으로 가봐야겠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요. 네. 이건 방문 같진 않은데요? 여기가 비밀 통로입니다. 비밀 통로요? 네. 구경 가볼까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네, 안내해 주세요. 여기가 저희 작업실이에요. 오, 정말 이 통로를 지나가니까 작업실이 나오네요. 장을 담그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 하루에 한 가마니 반을 삶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가마솥이 무려 3개나 되네요. 삶은 콩을 여기다 성형시켜서 네. 건조기에 들어갑니다. 하루 건말림을 하고 이제 발효실에서 한 달 동안 발효를 시킨 다음에 장당기를 하는 거죠. 아, 여기도 발효실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루트가 가마솥에서 네. 건조대로 갔다가 발효실로 오면 네. 장 만들기가 이제 네. 되는 거죠? 그렇죠. 과정이죠. 과정이구나. 네. 된장, 간장뿐 아니라 단호박 고추장과 청국장까지 직접 만들 수 있는 발효실을 갖춘 그녀의 집. 현명희 씨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발효 음식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류 판매와 식당 운영 등 장사를 하는 바쁜 시간을 쪼개 된장, 고추장만큼은 손수 담가 먹었다고 합니다. 20년 넘게 장을 담근 솜씨답게 항아리에서 익어가는 장이 빛깔 곱고 맛있어 보이죠? 장사하던 그녀가 하던 일을 접고 새 집을 짓게 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느 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1차로 이제 무농사를 짓는데 4톤 정도를 지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청국장 이렇게 뭐 발효액 같은 거. 근데 특별하게 장을 선택하셨네요. 이유가 있으세요? 담그고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에 한 6마리 정도 이렇게 담궈서 이제 지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지인들이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고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작게 시작하셨던 것이 지금 보니까 뭐 가마솥도 뭐 3개가 있고 큰 사업장으로 발전하셨는데요. 처음에 안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죠.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고 이제 이사를 했는데 그때 한겨울이었어요. 그 콩으로 이제 메주를 써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가. 제가 마음이 급했던가 봐요. 10가마리를 혼자 썼어요. 한 가마니에 80kg니까 800kg. 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선생님. 네, 너무 고생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녀의 이런 손맛과 정성이 담겨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 장맛. 정말 궁금한데요. 먹어보지 않았는데 벌써 군침이 도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아까 여기 앞에 선생님이 텃밭에서 이렇게 네. 기르신 요거 고추를 한번 딱 찍어가지고 살짝만. 침이 보이시죠? 네. 깊은 느낌이 쫙 나요. 네, 깊은 맛이 나죠.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막 엄청 짠 느낌보다 깊고 고추 찍어 먹기 딱 좋은 된장 맛이네요. 제가 담궜지만 맛있네요. 맛있어요. 햇빛도 좋고 장독도 있고 선생님 네. 손맛도 들어가고. 장독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장을 보면 뿌듯하다는 현명희 씨. 하지만 사업장을 겸한 주택을 짓기까지 신경 쓸 것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사시는 것보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장을 담그거나 혹은 다른 식품이든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또 귀촌 생활하고 싶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식품 제조를 하다 보면은 큰 차도 들어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체험 학습장을 하기 때문에 관광차도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가 확보가 돼야지만 식품 제조 허가가 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구나. 그렇죠. 또 네. 다른 것도 있을까요? 여기는 또 가축 제한 구역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공기가 네. 진짜 깨끗한 느낌이 네, 들어요. 동네가 굉장히 아늑하고 깨끗하죠. 보니까 이제 사업장 옆에 또 주택이 있잖아요. 가정집이. 보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텐데 사업장을 먼저 이렇게 허가를 받고 하신 케이스인가요? 저희는 애초에 그 건축 설계를 할 때 주택하고 또 공장하고 이렇게 설계를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식품 제조 허가를 내려면은 그에 따른 굉장히 많은 절차가 복잡하고 또 이렇게 지켜야 할 규칙도 있고 그래서 아예 그냥 건축할 때 공장을 이렇게 설계도에 넣었어요. 그럼 기존 주택에서 사업장만 추가가 되면 아무래도 좀 비용도 더 들을 수도 있고 복잡한 절차가 있으니 처음부터 사업을 잘 계획을 해서 들어와서 같이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잘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에는 2층 주거 공간과 발효실 옆으로 눈에 들어오는 또 한 채의 건물. 이 남색 지붕을 한 건물의 용도를 알아볼까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체험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장을 뭐 담그는 체험하는 교육장이라고 할 수 데예요? 있죠. 교육장. 농산물을 활용해서 저희가 체험 교육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네. 굉장히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초, 중고 또 일반인 대상으로 저희가 농산물 활용한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공간이 굉장히 좋네요. 뭔가 고추장도 있고 상장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전통 장을 담글 수 있는 집을 짓고 장을 담다 보니 이제는 우리 장과 발효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 집안에 체험 교육장까지 신축했다고 하는데요. 6년 전 도시에서 농촌으로 처음 들어와 6차 산업의 주역으로 당당히 성공한 그녀. 이제는 마을에서도 주목받는 주민이 됐다고 합니다. 장을 담기 위해 지은 집에서 그녀의 새로운 꿈도 이렇게 익어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요. 살아가면서 인생도 담고 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소통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돈을 받고 판매를 하지만 그 집 참 맛있어 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기분도 굉장히 좋고 뿌듯하고 또 앞으로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또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죠. 아마 이 선생님의 철학이 이 집에 또 이 사업장에 고스란히 잘 묻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혜정이가 선생님에게 하트를 드릴게요. 편안하고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자연 속에 집을 짓는 이들이 많지만 목적 있는 집을 짓고 제2의 인생을 펼쳐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농 귀촌으로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고 싶다면 이런 사업장 겸용주택은 어떨까요? 꿈이 담긴 집에서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는 현명애 씨처럼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집 마이 맨션. 네. 네. 자, 오늘은 제대로 된 사업장 겸용 주택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정말 전통장 사업도 하시고 체험 교육도 하시면서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현명하게 정말 인생 2막을 열고 계신 우리 현명애 씨 집을 봤는데요. 네. 좋아 보이네요. 예. 규모도 크고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발효실과 교육장 또 장독대까지 갖춘 집. 이 총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네, 대략 한 500평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처음에 집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크게 계획을 하신 건 아닌데요. 짓다 보니까 커지고 또 건축비도 많이 들어서 네네. 남편분 눈치를 조금 보셨다고 아. 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남편분은 작게 지어서 그냥 반찬값만 벌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네. 현명애 씨가 아유 까치집 지어서 어디다 쓰냐 이러시면서 이렇게 점점 욕심을 내시는 게 큰 사업장을 가진 집을 완성하셨더라고요. 예. 아니, 딱 느낌이 딱 뵀을 때도 정말 그 약간
느낌은 사업 잘하실 것 같은 맞아요, 아내분께서 맞아요. 예, 그런 느낌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 아까 화면에도 뭐 사업장 겸용주택의 어떤 그 노하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더 소개해 주실 노하우가 있을까요 혹시? 네, 처음에는 장 담그기나 또 담그기 체험만 하셨다가요. 소비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또 요구사항이 많아지니까 이번에는 발효식품에 대한 식생활 교육까지 일반인들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네네. 점점 사업이 커졌는데요. 그러네요. 처음부터 이제 내실 있는 걸 하시려면요. 처음부터 크게 하지 마시고 차근히 하시는 게 노하우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뭔가 늦기 전에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본다는 게 참 저는 용기 있어 보이고 항상 대단한 부러워요, 것 그런 같은데, 분들. 예. 근데 혼자 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맞아요. 네. 솔직히 홈장이 정말 어렵죠. 다행히 지금 남편분께서 은퇴를 하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특히 이제 오면은 즐길 거리가 볼거리가 또 많으면 좋잖아요. 네네. 소비자들을 위해서 정원수도 멋지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자 전통식품과 또 체험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장 겸용주택을 오늘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네. 멋진 집을 아주 구경을 잘했고요. 이렇게 우리 집을 좀 구경하고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저희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돼요. 밑에 주소가 나가고 있죠? 여기 연락해 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마이맨션 공식 채널로 들어오셔서요. 그동안 있던 집 구경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궁금한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집도 구경 잘했고요. 다음 네. 주에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류혜정 리포터와는 잠시 후에 또 함께 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침엔 퀴즈 이제 나갈 차례네요.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장이 아닌 아닌 것은 거. 무엇일까요? 골라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1번 된장, 2번 집장, 3번 고추장, 4번 춘장 중에서 오. 정답 골라주세요. 네, 다 뭐 장은 장인 것 같은데 네. 저희- 살짝 하나가 눈에 하나가 좀 띄어요. 눈에 네. 띄죠. 하나는 이제 중국집 쪽. 예. 자, 문자번호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제는요. 우리 집 장맛자랑 너무 아,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장을 만드는 우리 집의 비법이나 뭐 레시피,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전통 장에 관한 것이라면 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어디 가니까 참 맛이 좋더라라든지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막장도 지난번에 한번 네. 보고서 맛을 봤는데 이름도 처음 들었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막장 처음 드셨어요? 예, 예, 예. 오, 저는 그래요? 고추장 된장만 먹다가 오, 네, 도시 남자. 막장을 처음 먹어봤는데 도시 남자.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어요. 이런 신세계를 발견했다 하시는 분들도 네. 좋습니다. 지금 정답 문자 잊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아침엔 초대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그 신루트 개척, 직지루트 개척을 위해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로 떠났다가 실종된 뒤에 10년 만에 다시 가족들의 품에 안긴 우리 직지 원정대 대원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다들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그 뒷이야기를 함께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네팔 현지로 달려가서 두 대원의 시신을 수습해서 돌아와서 안치한 박연수 전 직지원정대장 모시고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자, 실종 10년 만에 이렇게 두 대원의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네. 실종된 유해를 10년 만에 찾는다는 게 어찌 보면 진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사실은 기적이라고 표현할 수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그 아닐 것이다라는 그 생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일 처음 발견한 친구가 양치기인데 양치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좀 녹고 예. 녹으면서 양치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양치기가 작년에도 갔었는데 발견을 못했고 올해 갔는데 시신이 보여서 바로 마을 이장한테 연락해서 마을 이장이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에서 산악연맹으로 네팔 산악연맹에서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처음에 아닐 것이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10년이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시신을 찾았다라는 소식 들렸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감히 상상이 잘 안 됩니다. 예,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던 건 7월 23일이에요. 네네. 근데 그래? 라는 말 이후에 이 뭐라고 그럴까 10년 전에 아픔이 밀려왔다고 그럴까요? 예. 머리에서는 그래 다행이구나 하는 순간에 이 가슴에 있던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니까 사실은 다행이라는 기쁨보다는 막 어떻게 이걸 내가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가장 큰 문제였었고 또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2명의 대원이 그곳에 있는데 네네. 2명의 대원이라는 게 확증돼서 온 게 없어요. 그래서 1명만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걱정, 아픔이 더 컸었죠. 처음에 연락받았을 때는 두구가 정확하게 있다는 연락이 아니라 그냥 찾았다는 얘기만 그냥 시신이 뭐 정확히 한 구라고는 안 했습니다. 시신이 한 구가 있다라고만 연락이 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팔 현지로 달려가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하게 되신 거죠? 네, 그 과정 좀 얘기 좀 네. 해주세요. 7월 23일 날 이제 그 이야기를 받고 바로 우리 산악구조대, 충북 산악구조대하고 직지원정대가 이제 긴급 회의에 돌입했고요. 사실 외부적으로는 좀 알리면 안 됐던 상황이기에 아까 말씀드리면 1명일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아닐지 모르는 네네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분히 좀 대응을 했고 다만 바로 그 다음날 네팔 산악연맹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해달라. 비용을 우리가 감내하겠다. 해서 이제 계속 그곳에 재촉을 했죠. 근데 그것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신이 발견되면 경찰, 정부 당국과 경찰, 관광성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요. 특히나 제일 처음 발견했던 양치기가 매형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닐길이라고 하는 쪽에 매형 조문을 가 있어서 또 그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야 조문이 왜 중요하냐 빨리 와서 우리 일을 확인해야지 내가 그 비용을 다 주겠다라고 막 그쪽에 했지만 사실은 뭐 돌이켜 보면 그 친구는 그 일이 더 중요한 거였었잖아요. 그러다 8월 뭐 2, 3일 출발한다고 했다가 정부 당국과 이게 조율이 안 돼서 결국은 8월 6일 날 경찰하고 관광성 그리고 저희들이 보내는 셀파 그리고 저기 그 혹시 우리 대원들이 맞으면 수습할 대원들 이렇게 해서 같이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밤에 2명의 대원이 맞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봐도 정말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나는데요. 이렇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양치기가 찾았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찾게 된 보통 건가요? 그렇게 양치기들이 찾게 되나요? 만약에?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리면 왜 이게 기적이었었냐면 거기는 양치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빙하가 녹는다는 거는 우리에겐 아픔이죠. 왜냐하면 히말라야 빙하로 인해서 살아가는 아시아 국가의 민족이 약 한 7억 명이 된다고 하니까는요. 아픔이지만 저희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눈 속에 있던 2 대원들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거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차츰차츰 녹아갔던 그 상황이 우리에게는 2 대원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픔과 슬픔이 공존했던 건데 그 기후 변화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가 좀 이렇게
쭈그러들고 예, 예. 그러면서 양치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됐었는데 예. 직접 양치기를 만나보니까 작년에 그곳을 갔었답니다. 갔었는데, 예. 갔었을 때는 뭐 별다른 게 없었는데 아. 올해 이제 갔더니 시신이 있어서 바로 1년 연락을 사이에. 하게 됐다. 예, 예. 그리고 그 친구가 저희들 만나러 올 때 장인이랑 같이 왔는데 왜 장인어르신이랑 같이 왔냐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들도 시신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니까 막 조사도 많이 예, 받아야 예, 되고 예. 무섭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만나러 오면서도 장인어르신이랑 같이 그렇군요. 왔었거든요. 예. 아유, 고맙네요. 어쨌든. 예. 네, 2009년 마지막 교신이 끊긴 시점이 9월 5일 오전 8시 15분, 해발 5,400고지라고 하는데 시신은 300m 아래 떨어진 지점에서 이제 발견이 멀리 됐다고. 있지 않았어요? 그때? 그 이제 뭐 서로 높이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네팔 경찰 그 공식 자료에 보면 시신을 유해를 수습한 지점이 5,100m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예. 저희들이 빙하와 그 바위가 시작하는 지점이 네네네. 약 한 5,000m에서 5,100m 사이로 추정을 저희들이 등반대 했거든요. 예. 거기서 마지막 그 통화하기 전날 단대가 5,380m에서 비박을 했고 예. 저랑 마지막으로 통신한 게 약 5,400m 정도다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예. 거기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거고 그리고 지금 지점은 우리가 파악했던 5,000에서 5,100m 지점보다는 약 100m, 150m 정도 아랫부분이거든요. 아래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들이랑 높이에는 조금 차이가 예, 있습니다만 예, 예. 아무튼 밑에 빙하 네팔 당국에서는 5,100m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약 한 4,900 정도에 있었던 걸로 다만 요번 5월 6일 날 그 산악구조대 여러 명이 그 예.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하면 아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동안 이렇게 찾으시려고 수색도 좀 많이 하셨었죠. 그동안에 뭐 예, 예, 많았었죠. 저희들이 그렇게 되고 두 번의 이제 사실은 추모 등반이라는 표현인데 이제 수색 등반 겸 추모 등반. 사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조건이 그 당시가 아닌데 가서 대원들을 찾는다라는 건 어쩌면 그 사막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럴 수뿐이 없는 요건. 그리고 또 0.001%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이제 그 수색이라는 걸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수색이라는 언어보다는 이제 추모 등반이라고 해서 이제 두 번의 등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년 그 사실은 수색이라기보다는 히말라야를 가서 같이 이제 외롭잖아요, 둘이. 네. 그러니까 술잔을 기울이고 또 이제 우리 그 밤하늘의 별이 초롱초롱 많이 빛납니다. 우리 그 베이스에 있을 때도 별빛을 보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별빛과 대화도 나누고 하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빌었죠. 어쩌면 너무나 간절함을 아마 이 히말라야 시인이 알아서 잠깐에 그럼 네가 이렇게 간절했으면 잠깐 내가 두 대원을 육상으로 올려보낼 테니까 네가 모시고 갈 수 있는 한번 해봐라고 저희들을 실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 두 대원은 어떤 분들이셨습니까? 뭐 이제 신루트 개척을 뭐. 중에 사고를 당했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두 대원은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벽등반가였어요. 네. 뭐 코리안 신루트라는 루트도 개척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 친구들이 추구했던 거는 이제 알피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알피니즘은 네. 우리가 이제 그 히말라야나 이렇게 등반을 하면 정상에 갔다 왔어? 뭐 이렇게만 물어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정상에 어떻게 갔어? 어떠한 방법으로 갔어? 이런 거는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알피니즘은 방송에서 보다시피 대원들의 힘만으로 그 보다 험난하고 어렵고 예.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파 등의 조력자들의 힘을 받지 않고 하는 등반. 그러니까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등반입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등반인데 또 거기엔 또한 위험 요소도 많이 따르죠. 그렇겠네요. 예. 네. 지난 10년 동안 이제 동료들과 유가족들은 두 대원들을 마음속에 써놔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힘든 시간을 좀 보내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사실은 뭐 누구나 어려움을 아픔을 겪을 때 똑같겠습니다만 저 또한
그 돌아와서 이 많은 포금을 했고 또 그 포금에 이 취해서 대로를 활보하기도 했고요. 뭐 이렇게 바위 절벽에 이렇게 돌멩이가 튀어나온 데 있으면 그런 데 앉아서 돌멩이가 무너지기를 기도하기도 했고요. 그게 이제 유일하게 후배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었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스스로 만나러 갈 수 있는 용기. 한 번은 계속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수면제를 받았는데 수면제를 하나 두 개 먹어도 이게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많이 먹으려고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놓고서 수면제를 먹으려고 보는데 갑자기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렇게 제가 술이 취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수면제를 먹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아픔을 이겨낼 수 있게 아마 우리 두 동생들이 이렇게 10년 만에 돌아와 준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요. 예. 그럼 정말 이제 남은 일이나 계획이 또 어떠실지 궁금해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알피니즘 구현 네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요시했던 등반 이거를 사회에 어떻게 표현하고 내재화하고 삶의 어떤 우리 생활 현실에서 만들어갈까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록관을 좀 하나 만들고 싶고요. 또 우리가 그 직지 루트를 개설하려도 못했거든요. 저거를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신 계승과 직지 루트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약 드신다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참 마음이 좀 먹먹해지는데 이제는 좀 부디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길 또 관련된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또 앞으로도 또 많은 또 일들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연수 전 직지원정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여러분 아까 내드렸는데 잊지 않으셨죠? 한 번 더 네.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의 전통장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된장, 2번 집장, 3번 고추장, 4번 춘장 중에서 골라주세요. 아닌 것입니다. 샵 0997번 문자번호 샵 0997번이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 우리 집 장맛 자랑, 네. 장독대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네.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장이 되겠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혹시 네. 여러분 태바라기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뭐 이게 태권 뭐 이런 건가 했는데 태바라기가 태극기와 해바라기의 합성을 하고 하는데 이 마을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네, 2년 전부터 태극기와 해바라기 축제를 열고 있고요. 마을 이름도 봉대 태바라기 마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속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노란 해바라기가 꼿꼿한 기상을 뽐내고 태극기가 펄럭이는 마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같이 엎어게 됐습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찾아간 우리 동네 대소사. 5개 부락이 봉대 마을입니다. 그 중에 5개 부락 중에서 우리 마을이 옛날에 기대하고 지금 현재 4대를 합니다. 이 마을을 환하게 뒤덮은 주인공이 바로 이 녀석이다.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한 2만여 평에 봄에는 꽃향기비, 여름에는 해바라기를 심습니다. 전부 다 노인들이 많아서 올해는 부득이 3,200평에 우리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 덕에 마을 인지도 역시 급상승. 해바라기도 좋고요. 광복절 날 태극기가 너무 좋아요.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강경군의 대통령 상 받은 마을 안겨. 태바라기를 하대, 태바라기. 그렇게 탄생한 밀양 봉대마을 태바라기 축제. 해바라기라는 태자는 태극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해바라기 꽃말이 존경, 사랑, 기다림 이 꽃말이 이렇게 합성이 돼가지고 태바라기란 마을이 되었습니다. 날씨 따윈 상관없다.
비 내리는 마을을 가득 메운 사람들. 예, 태풍 와도 뭐 비 와도 뭐 와봤지 뭐. 비 온다 해도 와봤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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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해바라기 좋아하는 애기들이 독특하게 태바라기라고 해서 태극기랑 해바라기 같이 조합돼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싶어서 아기들하고 같이 엿보게 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열린 축제인 만큼 마을 사람들 역시 화합과 단결력으로 똘똘 뭉쳤다. 민족 개몽 동포 교육 자주 협동. 먼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의 추모식이 거행됐는데 석주 선생의 그 영감이 통했던가 그들의 정성인가 태풍도 참 양정이 또 이게 지나가지고 어제 아래같이 듣지도 안 하고 영판 좋습니다. 초대 국무령 대한민국 초대 국무령 지내신 어린이거든. 그 국가에서도 그 참 이름을 받들어주는 분이라. 나라 사랑 호국 정신에 대한 마음이 유독 남달라 보이는 밀양 봉대마을 사람들. 해바라기 축제를 하는 이유는 초대 임시 국무령인 이상용 선생님의 저희들이 후손입니다. 그 어른의 독립 정신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매년 8월 15일 날 광복절날 해바라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십시일반 오로지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축제. 봉대마을 이 좋은 행사에 저희들 봉사하러 왔습니다, 오늘. 아니, 봉대마을이 유명합니까? 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마을 좋다입니까? 선생님은 어디 마을입니까? 주골마을인데요, 주골마을. 주골마을인데 축하 공연하러 저희가 왔는데요. 자, 이제 가야 됩니다. 이기세요. 출발. 2014년엔 참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 2017년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수상하며 마을의 입지와 위상을 높인 밀양 봉대마을. 하지만 그만큼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 내가 동장을 13년째 하는데 우리 동네가 진짜 변했습니다. 예? 무슨 냄새야? 뭔가 썩고 있는데 파리 모이가 많아 못 살았어. 냄새도 많고 나고. 저 딴 동네에서 오면 아들이 오면 코 공개 이걸 막 갖다 내밀한다고. 그걸 없애고 이제 우리가 가을로 마을을 이제 꾸미고 환경을 바꿨다 아닌가 그래. 그래서 이제 이 해바라기 송가 해바라기 마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마을의 대표 특산물인 조롱박을 활용한 그림 그리기 행사도 펼쳐졌는데. 이 마을 할머니들이 직접 물을 만드셔서 만든 박이니까 자 예쁘게 칠해보자. 아이들의 특별한 체험을 위해 조롱박을 일일이 쪼개어 말린 마을 어르신들. 조롱박이 참 공익품을 또 만들 수 있고 또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그런 의미도 있게 해가지고 조롱박을 심었습니다. 거기다 옛 추억을 되살리는 전통놀이도 빠질 수 없다. 장기 알까기에 우복까지. 끝났다. 하나씩 체험을 완료할 때마다 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한 개를 하면 요거를 주는 거예요. 하면 마지막에. 열심히 놀고 선물도 받고 부럽지요. 감자. 동생 때문에 내가 2년 전에 기초낸 사람입니다. 이 동생 때문에. 봉대마을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밤이 사방으로 다 둘러싸가 있죠. 물도 좋고 이심이 좋다고요. 저기 화장실 뒤에 가서는 뭐 텃세를 한해서 하더만
이런 줄 알았어. 나 컨셉 하나도 안 했다고. 나는 이 동네 이제 기촌한 지 한 13년쯤 됐죠. 아니 지금 옷 입으신 걸로 봐서는 거의 뭐 한 100년 정도 막 3대 때에서 아 옛날부터 내가 이 동네 살아온 것처럼 보이기는 거의 한 70%가 기존이 지금 뭐 어른들은 더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활동하고 움직이고 마을을 갖고 가는 데는 한 70%가 기농기촌입니다. 대통령상을 받고 보니 전국에서 소문났네. 장하도다 자기 자신은 물러가고 만복수복은 이리 주소. 진정한 이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태바라기 축제. 아이고 오늘 또 날이만큼 광복절이고 하니까 이런 축제에 오니까 더 뜻깊은 날인 것 같네요. 진짜 어블리 갖고 잘 놀고 잘 묵고 잘 도우고 진짜 좋아해. 봉대마을로 놀러 오세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국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독립투사들처럼 긍지와 긍정으로 빛난 봉대마을. 태바라기의 고든 기상은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네, 자 해바라기 심어서 마을도 예쁘게 꾸미고 태극기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하고 또 그게 알려지면서 상도 타고 뭐 되는 마을은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마을 예. 주민들 덕분에 참 좋아 보이는데 네네. 기촌한 분들이 정말 한 가족처럼 어울려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바라기 꽃말이 존경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또 마을 주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그 해바라기 같지 않나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이제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나라의 전통장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4번, 춘장이었습니다. 네.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9033님, 9108님 축하드립니다. 9033님부터 좀 소개해드릴까요? 네, 된장은 기사 식당을 하시는 어머니께 얻어다 와. 먹고 있는데 네네. 어머니표 레시피 공유합니다. 그래요? 와. 하시면서 예. 레시피가 안 왔어요, 근데? 레시피 밑에 왔어요? 있습니다. 아, 예, 예. 멸치, 다시마, 표고버섯, 된장, 파, 마늘, 감자, 두부, 고춧가루, 청양고추 팍팍 넣고 그냥 끓입니다 하시면서 네네네. 그런 맛있는 된장찌개가 된장찌개가 그냥 됩니다 나온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 네. 보내주셨는데 이거 레시피 이렇게 공유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머니께 허락 다 받은 거죠? 예. 네.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9108님, 요즘 고춧가루 방아 한창 빻는데 고추씨를 버리지 말고 된장 위에 덮으면 방부 효과도 좋고 맛도 좋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꿀팁까지 예,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음성군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에서 일명 나도 방탄소년단이다 이 수강생을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요 작년 9월에 BTS가 뉴욕의 그 유엔에서 영어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마 다 맞아요. 뉴스들 보셨을 텐데요. 예, 기억하시죠? 네, 이게 정말 멋졌는데 그 유엔 연설문의 영어 독해 프로그램입니다. 음성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수강료는 무료고요. 음성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와 전화, 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영어를 배우고 가까이 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네. 지역의 청소년들이 좀 글로벌 리더로서 생각을 좀 가져보고 그런 매너도 또 그런 포부도 좀 가져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 또 특히 이제 청소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특집 관계로 아침에 스페셜이 방송된다는 점 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목요일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비 오는데 운전 조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